마지막 주제로 이제 그 아르테미스 협정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약정서에 서명을 해서 국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지적이 나왔나 봐요. 이게 과기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사실은 요 얘기만 한 3시간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거 나중에 한번 이것만 그럼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어제도 국방부원 가서 네. 이거 강연하고 왔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최근에 지금 그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제가 이거 한 거. 네. 그래서 국방일보에도 제가 하나 큰 거 썼고요. 네. 하여간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네. 아르테미스 협정은 그 이제 미국이 달나라로 가기 위한, 옛날에 갔다 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좀 아슬아슬한 기술로 갔다 온 거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네. 그 불안감 없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가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옛날처럼 경제적으로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주변 국가들하고 비용을 분담해 가면서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참여가 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협정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거기 참여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를 같이 실어서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사실은 각자 자기가 자신 있는 기술이 있으면 갖고 들어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다른 기술들은 다 전수를 해주는데, 네. 이 우주 기술만큼은 절대 전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투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엄청 좋은 거 파는데, 네. F-35까지 파는데 F-22는 안 팔아요.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들만 갖고, 두 번째로 좋은 것부터 이제 동맹국들한테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최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지금 여전히 팔지 않고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우주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 장관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 우주 분야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국토 측량을 할 때, 네.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막대 세워놓고 이렇게 측량했잖아요. 네, 네. 근데 하늘에서 위성으로 딱 보면 띡띡띡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PS 다 위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5세대, 6세대 통신 이런 거 다 위성으로 그쵸.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기상, 우리가 일기예보.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농업도. 네, 네. 그 다음에 해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군도 당연히 정찰 이런 거 다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기정통부 밑에 국가우주원회가 있다 보니까 정통부 맘대로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정통부가 칼자를, 왜냐면 과기부 장관이 의장이니까, 위원장이니까 자기 뭐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처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총리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며칠 전에 국회 그 과방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근데 여전히 그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다들, 왜냐하면 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것 뿐이지 결국 이 실무를 하는 그 핵심 부서는 여전히 과기부 밑에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하는 게 요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관련 부서의 장관들이 다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국토부, 농림부, 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부, 그다음에 산자부도 들어가나? 산자부는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왜냐하면 위성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과기부의 그러니까 이제 정부 부처는 다 부처마다 나름의 특색이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과기부를 꼭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과기부 사람들은 모든 마인드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국방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이게 안보의 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 외교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생각이 이거 외교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교육부에 가면 이거 이랬다가 학부형들한테 이러지 않을까? 항상 뭐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네. 과기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것이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만 연구개발. 그분들은 야 우리가 이거 해냈다. 야 연구해냈다. 야 이거 발견했다. 만세 거기까지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R&D 쪽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냈다 만세 여기까지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런 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국방 안보에 좀 도움이 되게 활용할까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면은 우리가 군사위성이 필요한데 야 그거 우리 저 과기부에서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인 거죠. 아니 과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국방의 굉장히 기밀들까지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부처에서 불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부 과기부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내년 거 편성된 거 보니까 이게 우주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는 1,100억에서 5,300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되게 너무 적어요, 일단은. 그리고 대부분의 R&D 예산은 기초연구 분야하고 탄소중립 분야 쪽이 다 가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좀 검토가 지금 어쨌든 이제 올라갔다고 하니까 총리실 산하로 그래서 좀 다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갖고는 불충분하고 뭐 추가로 네.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차기 정부에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요 내년에 차기 정부 대선 주자는 이 정부 조직 개편을 완전히 해야 되겠더라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네, 뭐 그게 시대가 변하니까 뭐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자주포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군사통신 위성 아나시스 제2호기가 발사에 성공을 해서 이게 세계 10번째 군 위성 보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꽤 오래된 뉴스인데 이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나시스 2호 발사할 때 그때 그 연합뉴스에서 제가 그 해설 방송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이게 21일이 5월 20일인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진짜요? 그래서 요새 연도랑 날짜를 꼭 봐야 된다니까 이게. 빨리 우리 네티즌들 빨리 회의해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거 작년에 아나시스. 아니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런데 네. 좀 연계해서 할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옛날에는 아나시스 1호는 이게 2호니까 1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1호는 그럼 뭐냐? 군사 전용 통신이 그 위성이 아니고 민군이 같이 쓰는 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여기만 오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하고 다르죠.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해서 위성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뭘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걸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성은 지구를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서 우리 쪽에 왔을 때만 잠깐 일하고 또 놀다가 또 우리 쪽에 왔을 때 일하고 놀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렇게 왔을 때 얘가 카메라는 하는데 우리가 찍고 싶은 게 우리는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어느 지역의 핵시설을 찍고 싶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산불이 일어났어. 그래서 만약에 농림부에서 아니 저기 강원도에 산불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렇죠. 불을 먼저 찍어서. 그러면 얘가 이제 산불 찍고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찍고 싶어도 북한의 핵시설은 못 찍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군 전용 통신 위성이 생겼다고 하는 건 이제 군만 전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이제 처리 속도가 한 2배 정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나시스 2호는 그러니까 이제 위성이 하는 것은 되게 그 하늘에서 영상을 찍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성을 탐지도 하는데 영상이나 음성을 탐지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다가 또 누가 인터셉트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암호화해서 거기서 바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 5G, 6G 네.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뭐 또 뭐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아나시스 2호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군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군사 통신 위성은 작년에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 전문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인공 위성이라고 합니다.